아까 전에 이제 RTT에 대해서 쭉 한다고 했는데 이제 매테리얼에 대한 설명도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지도 쭉 봤는데, 근데 이제 그 저기 뭐지? 이제 이 캐릭터, 그러니까 이 랜도로이드에서 그림자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 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을 좀 듣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같은 것을 한 4개 정도 더 복사를 해두고요. 옆으로 맵을 각각 다른 거를 넣을 겁니다. 4개 정도를. 그래가지고 여기가 기본 배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겹칠 때 들어가는 그림자를 넣을 거고, 얘는 위아래로 들어가는 그림자를 넣을 거고, 얘는 실제로 라이트가 설치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라이트가 들어가는 거를 넣을 거고, 얘는 앞뒤 좌우로 덩어리감 잡히는 거를 넣을 겁니다. 이게 각각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거를 넣을 건지, 뭐 이런 거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각각 매테리얼을 다 따로 넣고, 이거는 이름을 뭘로 해두면 좋을까나. 일단 앰비언트 오클루전부터 먼저 봅시다.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부터 먼저 보고 가도록 하시죠. 어, 저기 이렇게 캐릭터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이 캐릭터에 그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서로 붙어 있을 때 맞붙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에 의한 그림자나 아니면 직접적인 그림자 들어가기 힘들어지게 돼요.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어느 경우냐면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그 구름 낀 하늘 밑에 있는 특정 대상입니다. 어떤 대상이어도 상관없어요. 객체와 객체가 서로 붙어 있을 경우 중간이 약간 그림자가 지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앰비언트 오클루전,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하는데 이 C가 하나 더 들어가야지. 오클루전. 찾아보죠. 한번.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면 앰비언트 오클루전 여기 바로 밑에 나오죠. 앰비언트 오클루전 한 칸 띄고 아니 뭐 그냥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치고 여기 이미지 보면은 여기 흔히들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맥스에서 보면 이런 게 되겠고, 그죠? 흔히들 나오거든요. 이런 거. 구석진 부분에 그림자 들어가게 되는 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가지고 요건데, 요거를 맥스에서 뽑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이 맵을 맥스에서 뽑으면, 그럼 이거를 뭘로 활용할 수 있죠, 우리는? 그림자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맵을 뽑을 겁니다. 이 맵을 뽑는데, 뽑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 중에 저는 직접적인 그림자를 설치해가지고 뽑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를 맵을 뽑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렌더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3D Max에 대한 게. 3D Max에서 렌더 셋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어사인 렌더러라고 하는데 렌더 셋업이라고 하는 요 렌더 옵션을 켜주시고 렌더 셋업은 요 렌더링 탭에 있습니다. F10번을 누르면 나오고요. 렌더 셋업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커먼 탭에서 맨 아래를 보시면 어사인 렌더러라고 해서 렌더러 정의라고 해야 되나? 렌더러 어사인 등록. 그래가지고 프로덕션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멘탈 레이와 그리고 스캔 라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뭐가 붙든 상관없어요. 뭐 디폴트 스캔 라인 뭐 무슨 스캔 라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스캔 라인과 멘탈 레이 두 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스캔 라인을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스캔 라인인 상태로 라이트에서 포토메트릭 라이트 말고 스탠다드 라이트에서 스카이라이트를 화면에 설치하고 한 번 딱 클릭하면 화면에 설치되거든요. 근데 요 라이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잠깐만요. 이 라이트와 이 오브젝트를 선택한 뒤 Alt Q를 누르면 이렇게 두 개만 나오지.
이 라이트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이 라이트가 해주는 역할이, 자, 모디파이어 탭에 들어가서 캐스트 섀도우를 켜줄게요. 키고 렌더링에서 렌더를 걸면, 여기가 지금 이게 컬러가 100이어서 그러지. 자, 렌더링에서 렌더를 걸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뭐랑 비슷하죠? 아까 보던 것 중에 얘랑 비슷하죠? 이게 맵이 뽑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으로 선택하고 4번으로 선택하고 전체 선택하고 1번으로 잡고 꺼주고, 그리고 여기에 면이 꺾인 부분이 없도록 이거는 전부 1번으로 다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스무딩 그룹. 그래가지고 등록해 주시고 요거를 그대로 뽑아 볼 거예요. 디퓨즈를 인색으로 잡고 여기에서 띄고, 이게 좀 퍼졌으면 좋겠는데 값이 증가되면 퍼지는가? 0.5까지 늘려볼까? 과감하게 늘려볼까 한번. 렌더 렌더. 좋아, 깔끔하게 나왔네요. 예, 깔끔하죠? 이 정도. 뒤로 돌려서 한번 볼까? 뒤로 렌더 뒤에는 나쁘지 않네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이대로 쓰면 되겠는데,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렌더의 개념에 대해서. 렌더 개념 어떻게 된다고? 카메라에서 우리가 찍은 거를 지금 방금 전에 렌더 샷으로 봤어요. 어떻게 렌더를 건다? 렌더링에서 렌더를 누른다. 그죠? 단축키는 뭐? Shift Q.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맵으로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걸 맵으로 뽑으려면은 렌더링에서 렌더 투 텍스처라는 탭이 있습니다. 0번을 누르면, 숫자 0번을 누르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런 탭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기본 배색으로 넣을 때 썼던 맵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맵의 크기가 2048이었어요. 2048, 2048. 그럼 우리가 출력할 때 이 그림자 역시 2048로 출력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삼각형 네모에서 UV를 뭐 여기 동그라미, 여기 세모, 여기 네모 뭐 이런 식으로 폈다고 치죠. 근데 요것과 똑같은 크기로 만약에 그림자를 뽑아낸다면, 이게 실제 모델에 적용되었을 때 이를테면 동그라미랑 세모를 얼굴을 각각 반쪽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핀 거라고 치죠. 가상입니다. 뭐 실제 그렇게 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에 동그라미를 피면 여기서는 픽셀로 표현되지만 여기서는 뭘로 표현돼요? 곡선으로 표현되죠? 그럼 픽셀은 어떻게 나오죠? 만약 제가 이거를 6464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픽셀은 아마 이 정도로 표현이 되겠죠. 도트로. 이거 이해되세요? 화면상에 아마 도트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체커맵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를.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 저기 뭐라 그래야 되지? 랜드로이드 처음 UV 피고 이게 지금 UV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 맵에 보시면 디퓨즈 컬러를 한번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클릭하는 거에서 여기 맵스 제너럴 네 번째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체커 맵이라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넣고 이거를 타일링을 뭐 한 15, 15나 뭐 20, 20 정도 넣어 주시고 상단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게 위로 올라가게 밑으로 내려가기거든요. 그러니까 맵을 클릭하면 맵 안에 있는 속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복을 몇 번 할 것인지 정할 수 있고요. 타일링 요 수치에서 그 위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서 맵을 적용을 하고 보여지게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게 하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막 보이고 있는데, 이게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휘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거는 픽셀로 아무리 잘 넣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려서 보면 대체적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다들 잘 들어가 있죠.
이거는 맵이 어떻게 돼 있는 거다 지금? 골고루 잘 펴져 있는 거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맵을 이전에 알려드렸던 방식대로 막 이렇게 폈다고 치면은 UVW 맵 그냥 피면 여기 막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지를 적용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늘어나게 된다. 개념도 똑같아요. 픽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현재 적용되어 있는 이 체커맵은 비트맵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UV의 이 간격과 픽셀의 간격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되면 여기 중간에 검은색이 로드가 돼요. 또는 흰색, 또는 여러분들이 그 맵상에서 지정해뒀던 배경색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뭐 배경에다가 빨간색을 깔았다. 그럼 여기에 빨간색이 나와요. 심 끝나는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렌더 투 텍스처 가장 안쪽에 있는 맨 첫 번째 옵션 중에 패딩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이 무엇을 하는 옵션이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UV를 해뒀을 때 이 UV 외곽으로 컬러 값이 깨지지 않도록 가장 마지막 픽셀을 확장시켜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2048 정도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픽셀까지 확장해주는 게 좋으냐면 2048 기준으로는 12에서 16 정도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패딩을 12로 할게요. 그리고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대상을 이 오브젝트에 찍어낼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 툴인 거예요. 도장 툴. 찍어낼 때 쓰는 거죠. 찍어낼 때. 그리고 매핑 코디네이션은 UV에 대한 옵션이고 이거는 자동으로 필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UV를 다 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UV를 핀 이미 있는 채널을 활용해 가지고 채널 1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서 애드 한 다음에 여기서 디퓨즈 맵을 선택하고 디퓨즈 컬러를 뽑을 거니까요. 엘리멘트에다 이렇게 더해준 다음에 이걸 2048, 2048로 저장을 하고 얘가 저장되는 곳은 여기다가 이제 그 에나벨하고 네임하고 그리고 파일 네임 앤 타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맨 끝에 보면 점 3개 박혀 있는 게 이게 저장 경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경로를 어디로 지정하냐면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폴더 거기에다가 넣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적을까요? 뒷부분에다가 이게 AO라고 적을 겁니다. AO 하고 세이브 하고요. 확인. 그리고 메테리얼이 현재 체커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체커가 찍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에 아무것도 없는 이 메테리얼로 다시 바꿀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Shift Q를 눌러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그 다음에 뽑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 했죠. 이것도 지정했고 파일 사이즈 2048 2048이죠. 그리고 쭉 보고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고 맨 밑에 렌더를 딱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컨티뉴. 쭉쭉쭉쭉 뽑아냅니다. 이렇게. 자, 이제 맵이 다 뽑혔고요. 맵이 이렇게 다 뽑혔으면은 이건 닫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꺼주시고 렌더 투 텍스처 꺼주시고 그 다음에 할 게 있죠. 맵을 확인해 봐야죠. 자, 요거를 플랫 컬러로 바꿔준 다음에 요 맵이 지금 여기 제대로 적용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디퓨즈 컬러에다 맵을 넣어보면 되겠죠. 뽑혀진 맵을. 얘가 여기 낸도 AO라고 해가지고 여기 해놨는데 이게 제대로 뽑혔나? 볼까 한번 제대로 적용됐나? 볼까요? 허! 흰색으로 떴어. 제대로 안 뽑혔습니다. 다 뭐가 설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적용해보죠. 테스트 레이비어스 맞는데?
제대로 나오는데 내가 뭔가 설정을 잘못 건드렸나봐요. 내가 뭔가 건드린 것 같은데 그거를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예, 찾았네요. 이거 전에 작업하다가 라이트 빼려고 여기서 라이트랑 섀도우를 체크를 해제를 해놨었는데 그게 옵션이 그대로 저장된 상태로 나와가지고 그림자가 적용이 안 된 상태로 나왔었거든. 그래가지고 요거 어이쿠, 자 여기서 라이팅과 섀도우를 다시 켜고 작업을 하니까 제대로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거 2048 2048로 다시 바꾼 다음에 제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은 좀 빠르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512 512로 바꿔가지고 진행을 해가지고 뽑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혹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다 적용한 메테리얼 값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는 거 아닐까 하고 메테리얼 값을 50% 그레이로 바꿔봤는데 그러니까 값이 너무 어둡죠. 그러니까 다시 밝기를 바꿔가지고 255로 적용을 해주고 보여지게 한 다음에 왜 안 들어가니? 2048 2048 해주고 그림자 체크 해주고 그리고 다시 뽑아볼게요. 자 렌더 컨티뉴 오버라이트 이렇게 뽑아봅시다. 자 그래가지고 렌더가 다 됐죠. 그래가지고 문제도 해결했고 자 제대로 뽑혔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됐어요. 그리고 요게 요렇게 진행이 됐으면 이제 이거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다가 맵을 넣어 볼 겁니다. 랜드로이드 디퓨저에다 넣고 여기서 플랫 컬러로 만든 다음에 보이도록 하면은 이거 아유 자꾸 이렇게 나오죠. 깔끔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요 그림자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뒤편에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 때문에 여기 그림자가 같이 그 계산돼서 나오고 이 양옆에 있는 오브젝트들 때문에 중앙에 있는 이 캐릭터의 그림자가 투영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도록 한 이 정도 떨구면 될 거예요. 이 정도 떨구고 그리고 진행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놓고 다시 뽑고 그리고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